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으로 있는 중국 경제 4월 15일 기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셉니다. 폼페이오 전임 국무장관이었죠. 폼페이오 전 장관이 대만 방문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이 예고된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 대만 외무부 차관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전 장관의 대만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했고, 관련해서 분위기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대만 트위터에 폼페이오 전 장관이 이 대만의 말린 파인애플을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검역 문제로 파인애플 수입을 전면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 대만과 중국의 갈등의 어떤 이 아이템으로서 제 제스처를 취한 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만을 둘러싸고 이 미 중 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폼페이오 전 장관의 대만 방문 예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입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대만은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원숭이를 길들이려고 네.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 그 지난 사드 때는 한국이 사실은 닭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중국을 어떻게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드 갖다 설치한 거고. 네. 근데 중국은 그거 불만인데 이걸 뭐 두드려 패려고 하니까 미국은 겁나서 못하니까 한국을 때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대만이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닭이 되는. 네. 그래서 반도체 뭐 얘기하지만 이거 중국으로 반도체 공급하지 마.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은 대만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당연히 보복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만이 아마 표면상으로는 뭐 엄청난 수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제2의 사드 사태. 네. 대만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대만은 뭐 대부분의 공장들 전부 중국 본토에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그 EPN, 그래서 그 이코노미 파트너스 네트워크인가요? 그 중요한 나라끼리 경제적으로 동맹을 해서 중국을 공격하자고 하는 그걸 이제 그 세팅을 하고 은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만을 어떻게 보면 이 자극하는데 아주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미난 게 지금 파인애플 네. 이걸 왜 먹고 있냐 그러는데, 미국하고 대만, 중국하고 대만이 싸워가지고 중국이 쪼잔하게 대만이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파인애플을 뭐 네. 엄청나게 생산하는 말린 파인애플 말인 거죠? 그 생 파인애플이죠. 네. 그걸 대거 이제 농산물 수출을 중국 본토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 농민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대만이 뭐 이제 파인애플 많이 먹자. 네. 우리 일본이 뭐 이런저런 거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 걸었을 때 수입 중단하듯이 그런 일이 국산품 애용 운동 같은.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폼페이오가 아주 상징적으로 그렇게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일단 뭐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 대만을 어떻게 보면 그 게임지로 한 네.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이 수도 없이 벌어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대만은 이게 중국 본토한테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압박을 받을 거고, 네. 또 미국은 이제 이 바로 중국을 때리기보다가 대만을 통해서 위협을 하는 아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대만의 지리적 그리고 경제적 의미상 미중이 정말 한치 양보도 없는 긴장감이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비행기도 그러니까 전투기도 떠다니고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높아져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미국이 항공모함을 이제 그 남사군도하고 이쪽 대만 쪽으로 이 운행을 했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게 미국의 이제 공중정찰기나 전투기들이 그 중국 본토에 굉장히 가깝게 이게 운행을 해요. 네. 그러다 그래서 뭐 중국이 그걸 폭격하거나 격추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중국이 만든 항공모함이 2개가 있는데 네.
그 먼저 만들었던 랴오닝함이라고 그거를 출격을 시켜가지고 대만 근처하고 이제 일본의 근처로 해서 이제 태평양으로 한번 나갔다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것은 그 군사적 긴장을 조금 이제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이제 미국의 정책이죠. 그래서 뭐 이제 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미중의 국제적인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그건 이제 남사군도 쪽이 1번이고 2번이 이제 대만 앞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다음 내용은 산업 관련 뉴스입니다. 이 반도체 자리 급한 중국 핵심 원자재 수입문 넓혔다. 이 반도체 굵기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쓰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원자재 수입 관세를 10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저희가 CEC 헤드라인에서 언급드렸던 기사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수입 원자재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립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 관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핀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선생님 이 부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기사 쓴 기자가 이게 반도체하고 LCD하고를 막 섞어서 쓴 것 같아요. 네,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디스플레이용 원자재 수입을 10년간 면제한다는 얘기고, 네. 그게 뭐 반도체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28나노 기술을 가지면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정도로 네. 파격적인 조치를 했고, 또 LCD 같은 경우도 뭐 그 수입 관세라고 그래봐야 뭐 몇 퍼센트 안 되니까 뭐 충분히 이건 면제해 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중국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인데 이게 계속 언론에 나와요. 네. 이거 지나간 얘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얘기한 거고 이건 지금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이 이거 주장하지도 않아요. 옛날 얘기를 갖고 계속 끌고 계속 오는 쓰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이 프로젝트가 중국의 모든 공식 문서, 정부 문서 다 빠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그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 첨단 산업 육성하는 거 하지 마라. 그걸 갖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네. 중국은 그거 완전히 이제 없앴고 대신 이제 다른 이름을 바꿨죠. 4개 핵심 뭐 산업 발전 이렇게 똑같은 거를.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2015년에 만들었을 때 이 중국 제조 2025의 반도체 자급률 목표가 70%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것은 이 미중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작년에 그 국산화율이 대략 한 15%, 네. 16%고 아마 지금 같은 미국의 브로킹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2025년까지 20%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엉터리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에 디스플레이 쓰진 않죠, 제작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다르죠. 그렇죠. 이건 약간 기사가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CEC 뉴스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이 이제 4월 15일 목요일인데 오늘 반도체 관련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35분이 넘는 분량의 종합적인 이 해석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중 갈등 그리고 우리의 대응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 이 배터리에 관한 소식이네요. CATL이 세계 2위의 코발트 생산업체와 손잡고 코발트를 확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내에도 이 배터리 관련해서 큰 뉴스가 있었는데 이 CATL 관련 뉴스도 최근 쏟아졌는데요. 이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이 세계 2위의 코발트 업체인 낙양 몰리브덴 중국 기업입니다. 함께 코발트 광산에 공동 투자한다. 일단 이 두 회사는 각각의 자회사를 통해서 산업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낙양 몰리브덴 이 코발트를 이제 최고라고 개발하는 회사에서 작년 12월에 이 키산프 광산의 지분을 90% 매입했는데 이거를 두 회사가 활용해서 이 세계적인 코발트 광산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낙양 몰리브대는 CATL의 장기 공급 업체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는 예전에 그 CC 초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독자 생존할 수가 없고 이 전방업체, 후방업체가 같이 협력을 파트너십을 해서 성장하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두 회사가 협력을 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코발트 가격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난해 코발트가 톤당 3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약 5만 달러 가까운 이 금액으로 급격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동맹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죠. 거기서 반도체, 그 배터리, 히토류, 그리고 바이오 약품, 그게 이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히토류는 반도체에도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마도 이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원자재까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고체니 뭐니 뭐 막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그랬어요. 3년에서 5년 내에 전고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 양극재가 들어가야 되는 이제 리튬 배터리 이게 대세일 건데 그럴 때 이제 양극재로 코발트나 니켈 이거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나오는 지역이 아프리카하고 뭐 중남미 지역 이 정도니까 누가 먼저 이제 선점에서 빨대를 꽂냐 그 싸움인데 지금 이거 CATL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업스트림에 그래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쪽에다가 이제 더 발을 담그는 거죠. 깜뽕 리튬 같은 경우는 이미 광산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ATL은 그 업단에 있는 광산이나 원자재 회사들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CATL은 급조한 회사죠. 네. 서방 세계 배터리를 브로킹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키운 회사죠. 일종의 그룹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서는 좀 어려우니까 이 소재 업체는 히토리 금속 업체인 낙양몰리브덴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낙양몰리브덴이 이제 그 히토리 금속을 가공하는데 노하우가 있으니까 개발해서 들어가고 가공된 거를 이제 이쪽 CATL한테 넘기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 히토류 블로킹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뭐 지금도 호주라든지 뭐 아프리카 뭐 중남미의 그 원자재 광산 회사들을 대거 사들이고 있지만 이게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코발트 가격이 지금 뭐 주식 투자하지 말고 코발트를 샀어야죠. 60% 올랐는데. 예, 원자재가 많이 올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전 세계 경기가 올라가고 중국의 수입량이 급속도로 늘어요. 네. 그러면 이게 커머디티 가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그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전기차 지금 뭐 정말 뭐 속된 말로 소나기 하나 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결국 그 배터리는 어떡할래? 그래서 지금 전기차 산업에서 아마도 최대 피해자는 먼저 들어간 작은 소형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타격을 받을 거고 화장실에 웃는 사람은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청바지 장사죠. 그게 결국은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면 소재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코발트나 니켈이나 리튬이나 이런 이제 소재 가격들이 뭐 전 세계 핸드폰 기업도 들어오고 이게 뭐 인터넷 기업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면 그 원자재 쟁탈전, 배터리 쟁탈전 이게 치열하게 벌어지죠. 그래서 미국이 얘기하는 거를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칩 웨이퍼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배터리 동맹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팁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아이템을 정확하게 찍어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목도하는 사실은 이 자동차 산업에서 차량용 그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원자재의 수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존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액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기사에 대한 후속 기사인데요. 인민은행이 엔투그룹 금융지주회사로 개편한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것을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게 또 참 독특하긴 한데 엔투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개편될 것이라고
인민은행이 밝혔습니다. 인민의 선명을 통해서 N2그룹이 이 알리페이나 이 제베이 같은 이 자신의 회사의 서비스와 관계를 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N2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서 은행처럼, 기존은 그렇지 않았죠. 은행처럼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받을 것을 권유했고, 알리바바는 그렇게 이제 따르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이제 이거 답은요. 아까 말씀드린 왜 인민은행이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지금 그 엔드 파이낸셜은 핀테크 회사예요. 네. 그 맨 끝 뭐 사람도 그렇지만 마지막 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IT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민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네. 은행 감독은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금기관도 아닌데 자본금의 128배나 되는 자금을 조달을 해서 대출을 해줬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막아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것의 방법이 이제 이것을 별도 테크 회사는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로 엔터파이낸셜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모회사인 금융회사는 은행감독원의 정확한 이제 이 감독을 받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그 알리바바 그룹이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비정상의 정상화, 누가 봐도 자본금에 뭐 몇백 배 되는 대출을 한다는 건 위험도가 있죠. 그걸 이제 정상화했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의 그 사이에 그 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벌주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체크를 했지만, 그 마윈 뭐 재산을 헌납한다 또는 뭐 실종이다 또 이것은 마윈 혼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 시장이 먼저 알고 있는데 주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재가 들어가서 이제 손발이 다 묶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분할돼서 갈기갈기 찢어지면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죠. 그런데 정반대로 간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시장이 개방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파이는 똑같은데 이게 반독점을 통해서 이것에 칸막이를 설치해도 시장이 커지는 건 결국은 중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일본 기업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파이 갈라먹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는 이유는 결국은 중국의 정부 당국의 규제나 제재가 마무리돼 간다. 네.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일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게, 실제 어제 그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물론 이런 규제들이 나오겠지만 어떤 이 어느 정도는 이게 정리가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주가는 화답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